내 아들이 간이식을 했다고.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박진석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얼굴부터 떠올랐습니다. 박진석은 회장실 책상 위에 올라온 서류를 2번, 3번 다시 읽었는데요. 한우진의 학교 기록이었습니다. 휴학 사유가 건강으로 되어 있었고 담당 직원이 덧붙인 말이 결정타였어요. 회장님, 학교 확인 결과 한우진 씨가 간이식 수술을 위해 휴학했고요. 며칠 전엔 자퇴서까지 제출했답니다. 박진석은 순간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수십억 계약이 깨져도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내 아들 인생이 무너지는 신호를 남한테서 듣는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간이식 자퇴, 그걸 왜 나는 몰라? 비서가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더라고요. 박진석은 그 눈치를 보면서도 더 무서웠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일부러 숨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박진석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은 역시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늘 말했죠. 여보, 우진이는 잘 지내요. 미국에서 공부 열심히 해요. 그 말들이 한꺼번에 뻔뻔한 포장지처럼 떠올랐습니다. 박진석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분노가 올라오는데 더 무서운 건 그 분노 밑에 깔린 감정이었습니다. 배신감이었고 혹시 내가 바보였나라는 자책이었어요. 박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심이 평소와 똑같이 움직이는데요. 이상하게 그날은 세상이 박진석만 빼놓고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비서. 네, 회장님. 오늘 재단 일정 확인해. 가온재단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리고 꽃 준비해. 꽃이요? 장미로. 지금.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 톤이 질문 금지였거든요. 박진석은 그 꽃다발이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꽃은 시험지였어요. 고성희가 어떤 표정으로 거짓말을 하는지 박진석이 직접 확인해 보려는 확인 절차였죠. 가온재단 이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성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는데요. 박진석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당황할 때는 늘 먼저 상황을 계산하는 눈이 되거든요. 여보, 연락도 없이 웬일이에요? 그냥 당신 얼굴이 보고 싶어서. 박진석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고성희가 손으로 꽃을 받는 순간 얼굴 근육이 풀리더라고요. 아, 아직 들킨 건 아니구나라고 마음을 놓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박진석 가슴을 더 찔렀습니다.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어머, 예뻐요. 너무 고마워요, 당신. 어쩐 일이에요? 요즘 내가 너무 일만 했잖아. 박진석은 일부러 부드럽게 말했는데요. 사실 그 부드러움은 계산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차갑게 몰아붙이면 고성희는 준비된 눈물로 버틸 테고 박진석이 평소처럼 말하면 고성희는 무심코 본색을 드러내니까요. 박진석은 소파에 앉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진이한테 요즘 연락은 돼? 그럼요. 가끔 하죠. 내가 연락했더니 안 보더라. 시험 기간이라 바쁜가 봐요. 미국이잖아요. 박진석은 그 순간 속으로 확신했어요. 거짓말이구나. 시험 기간이라는 말은 너무 편한 변명이었고 너무 익숙한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리고 고성희는 지금 박진석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그래. 시험 끝나면 연락하라 그래. 고성희는 살짝 안도했을 겁니다. 박진석이 확인하는 질문을 더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박진석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서 폭발하면 고성희는 끝까지 모르는 척 할 테니까요.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점심은 다음에 먹자. 여보, 오늘은 같이. 다음에. 박진석은 문을 닫고 나오면서 꽃향기가 역겨웠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결혼에서, 이 가족에서 얼마나 많은 냄새를 맡고도 모른 척했는지 깨닫는 느낌이었거든요. 회장실로 돌아온 박진석은 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고성희 이사장 동선. 최근 한 달. 회장님, 사모님 동선은 통화, 문자, 카드, 차량 기록. 가능한 것만 최대한. 네, 회장님. 박진석은 말은 차갑게 했지만 속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설마와 역시가 번갈아 올라오더라고요. 고성희가 박진석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박진석이 외로웠던 밤, 박진석이 세상과 싸우느라 지쳤던 때,
고성이가 옆에서 웃어주던 얼굴이요. 그런데 그 얼굴 위에 지금은 한우진의 기록이 겹쳐졌습니다. 간이식, 휴학, 자퇴. 박진석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사업할 때도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는 순간은 많았는데요. 그날의 두근거림은 흥분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진석은 일부러 평소처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성이가 거실에서 반겨왔어요. 여보, 늦었어요.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 꽃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기분이. 그래. 박진석의 대답이 짧았죠. 고성이는 그 짧음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말이 많아지려 했고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일은 늘 있지. 박진석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한숨이 나왔는데요. 그 한숨은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한숨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비서가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 일부 확인됐습니다. 말해. 병원 관련 결제 내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정 병원 쪽이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병원? 그리고 사설 탐정 쪽과 통화가 반복됩니다. 탐정? 박진석은 순간 피식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참 비참했습니다. 내가 내 집안에서, 내 가족 안에서 탐정이 필요한 사람이었나? 그때 박진석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성재. 아들 박성재는 고성희와 늘 거리를 두고 있었죠. 박진석이 보기엔 그게 사춘기 같은 반항 같았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박성재는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의자에 등을 붙인 채 박성재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평소라면 아들의 얼굴에서 숨소리부터 읽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모든 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박성재의 시선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는 것까지요. 앉아. 박성재는 한 박자 늦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미 들켜있다는 걸 눈치챘다는 표정이었는데요. 박진석은 그 표정이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배신이었고 실망이었고 무엇보다 아버지로서의 자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넌 어디서 오는 길이냐? 박성재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회사 쪽에 급하게 처리할 게 있어서요. 그 순간 박진석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는데요. 그 낮은 목소리가 더 무서운 걸 박성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숨도 안 쉬고 거짓말을 하네. 박성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고요. 박성재, 너 언제부터 이렇게 아비를 우습게 봤어? 박성재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박진석은 말을 끊었습니다. 우진이 간이식. 그걸 숨긴 것도 모자라서 쌍둥이 여동생까지 있는 걸 나만 모르고 있었어. 그 뒤처리하러 간 거 아니야? 지은호.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박성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언제부터 알았어? 박진석의 질문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상처, 그리고 확인하고 싶지 않은 진실에 대한 두려움까지요. 내 엄마가 날 속이고 있다는 거 언제부터 알았어? 박성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대답부터 해. 언제부터야? 박성재는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말이 박진석을 찔렀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질문을 피한 게 아니라 맞받아쳤기 때문이었죠. 왜 말을 못했는지 정말 모르셔서 물으세요? 박성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를, 고성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제가 그걸 몇십 년을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쉽게 말합니까? 박진석은 그 말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믿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외로울 때 옆을 지켜준 사람이라고 믿었죠. 나 때문에 말을 못했다는 거냐?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질문에 박진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보여도 완전히 눈 감고 산 건 아니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린 채 말을 이었습니다. 가온재단.
병원 결제 기록. 우진이 휴학 자퇴. 그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박성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박진석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아이가 우진이 쌍둥이라는 것도, 고성이가 그 사실을 무기로 삼았다는 것도 이제 다 안다. 그 말에 박성재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옥을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재단엔 왜 갔다 왔어? 아버지한테 말 안 하겠다고 하러 갔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진석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냐? 박성재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한 단어가 박진석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아직 더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고성이는 우진이만 지키려는 게 아닙니다. 박성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 자리,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지은호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겠지. 네. 그래서 내가 나 대신 욕을 먹고 있었고.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박성재가 고성희와 거리를 뒀는지. 성재야. 박진석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소리였죠.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 아버지. 넌 여기까지야. 박진석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더 나서면 고성희는 내 약점을 더 물고 늘어진다.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지은호는요? 그 질문에 박진석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겐 피해가 안 가도록 조심히 움직여야겠지. 그 말은 선언이었고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부자의 은폐 싸움이 아니라 박진석 대 고성희의 정면 충돌이 될 거라는 뜻이었죠. 박진석은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온재단 이름이 찍힌 문서들이었습니다. 가온재단. 이게 시작이었어. 박진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만든 재단에서 내 가족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지.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서시면 고성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아.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는 거다. 그날 밤 박진석은 혼자 남아 가온재단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 하나하나, 날짜 하나하나가 전부 거짓 위에 쌓은 삶의 흔적처럼 느껴졌죠. 박진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성희야. 넌 나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전부 속였어. 그리고 그 순간 박진석은 깨달았습니다. 이 폭로는 단번에 끝낼 수 없다는 걸요. 고성희는 분명 마지막까지 버틸 겁니다. 눈물로, 헌신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요. 박진석은 서류를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다. 하나씩 확실하게. 내가 숨긴 진실만큼 같은 속도로. 이 집안에서 진실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어. 박진석은 가온재단 건물 앞에 차를 세워두고도 한동안 내리지 못했는데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고 더 정확히 말하면 확신 때문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한우진의 간이식, 휴학과 자퇴, 쌍둥이 여동생 지은호,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감쪽같이 가리고 있었던 고성희. 박진석은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였구나. 차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박진석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도 남편도 아닌 폭로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가온재단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인사를 했지만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이사장실로 향했고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른 뒤 노크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고성희는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가 박진석을 더 화나게 했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얼굴, 여전히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태도. 지금도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박진석의 말에 고성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죠. 들켰다는 걸. 무슨 말이에요? 고성희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우진이. 박진석이 이름 하나만 던졌는데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 애 어디 있지? 고성희는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아주 짧은 순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여보, 왜 이래요? 우진이는 간이식.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휴학, 자퇴, 재활시설 출입 기록. 그리고 지은호. 고성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익숙한 표정을 꺼내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설명할 건지 내가 골라. 고성희는 한 발 다가왔습니다. 여보, 난 이 집을 지키려고. 그만. 박진석의 한마디에 고성희의 말이 끊겼습니다. 내가 지킨 건 집이 아니라 내 자리야. 그 말이 고성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고성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진짜와 연기의 경계가 흐릿했는데요. 박진석은 이제 속지 않았습니다. 우진이는 내 아들이고 지은호는? 박진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애는 뭐였지? 고성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라는 걸 숨긴 이유가 뭐야? 간을 준 게 지은호라는 것도 돈이 오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고성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벗겨진 표정이었죠. 그 애가 내 딸이라는 것도. 그 말에 고성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면 왜 그 애를 이렇게까지 쥐어짰지? 박진석은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온재단 명의로 처리된 병원 비용, 계좌 이동 내역, 일정 기록들이었습니다. 이건 모성도 아니고 보호도 아니야.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거래야. 고성희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당신이 날 그렇게 만들었어. 박진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가장 잔인한 방식의 책임 전가였거든요. 외로웠던 당신 옆에 내가 있었잖아. 그땐 나 필요했잖아. 박진석은 한참을 고성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땐 그랬겠지. 그리고 이어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리면 당신 아들들, 딸들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지.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참으면 안 되겠더라.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박성재였습니다. 그는 안에서 들려오는 분위기를 이미 느낀 듯 굳은 얼굴이었죠. 여기까지 왔구나. 박진석의 말에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진석은 고성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선택은 내가 했다. 그리고 박성재를 향해 말했습니다. 가온재단 전면 감사 들어간다. 당신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고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그리고 박진석의 마지막 말이 방안을 갈랐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 내가 직접 만난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경고였고 엔딩을 향한 폭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문을 나서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이제 숨길 수 있는 진실은 없어. 문이 닫히고 고성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책상 위에 놓인 가온재단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성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잠시 망설이던 고성희가 전화를 받습니다. 누구세요? 수화기 넘어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도망칠 데 없죠. 고성희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고성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박진석의 발소리가 복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고성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았죠. 대신 아주 느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긴 했지만 그 떨림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흥분이었고 계산이 시작됐다는 신호였어요. 그래, 결국 여기까지 오는구나. 고성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온재단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는데요. 구겨진 종이를 펴면서 고성희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이 깔렸습니다. 전면 감사라. 고성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예상해둔 시나리오를 다시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까 받았던 그 번호였습니다. 고성희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말해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박진석, 움직였네요. 고성희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을 뿐이에요. 지금 상황, 불리한 거 맞습니다. 불리한 적은 많았죠. 고성희의 말투에는 전혀 다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장을 정리하는 장수 같았어요. 지은호는요? 상대가 물었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아주 잠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애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게 둘 수 있을까요? 그래야죠. 고성희는 단호했습니다. 무너진 지은호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말은 어머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하는 사람의 언어였죠. 고성희의 반격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다음 이야기를 위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